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마이키님께서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마이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마이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일단은 마이키님께서 오늘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시들모에 참여하시는 거는 엄청 밝고 행복한 일을 전달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여하는 곳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키님?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들려드릴 거는 저번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겪었고, 그리고 제 인생에 조금 큰 전환점이 있었던 예,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가리십니다. 마이키죠. 이번 일은 제가 그 가게에서 일할 때 겪은 일이에요. 보통 유치를 하실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근무를 하다가 팀장으로 승진을 하고 그러면서 겪은 일인데, 저희 팀에 신입사원 여사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여사원이 다른 직원하고 좀 다르게 얼굴이 되게 예뻤어요. 되게 예쁘고 첫인상은 좀 차갑다라는 듯한 첫인상이었고, 네. 그리고 저한테는 봤을 때 좀 어두운 느낌? 이런 게 되게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저는 팀원이니까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몇 달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은 어떤 그 노인분은 아니고 조금 연세가 많으신 백발이신 어떤 아저씨라고 할게요. 할아버님이라고 하긴 조금 뭐했고 아저씨 분이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빤히 보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저를 빤히 보시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신기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신기하시나요? 그랬더니 보기 드문 상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착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배송지랑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서 보내드리는데, 그 계산을 해주던 카운터에 그 여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여직원을 보시더니 인상을 팍 쓰시더니만, 아가씨는 조심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네 불쌍해 이러고 계산을 하시고 가셨어요. 이제 그 여직원한테 얘기하는데 여직원이 지금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별거 아닐 거야 그냥 뭐 할아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면서 위로를 해줬죠. 그래서 마침 또 그날이 회식 날이라 회식을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술을 안 마셨어요 그날. 그래서 다 파하는 분위기에서 그 여직원이 좀 술을 마시고, 집도 저랑 거의 같은 방향이어서 그때 제 차가 소투였는데 그 여직원을 태우고 집에 데려다 줄게 하고 저는 갔어요. 그 여직원 집에. 소나타 2죠? 네, 소투요. 대부분 오나타죠. S가 사라져서 오나타. 예. 중고차로 샀습니다. 근데 그 직원네 집을 갔는데 그 직원네 집이 조금 언덕배기에 있는 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데려다 주고, 우리 직원이 차에서 이제 잠이 들어서 뒷자리로 가서 문 열고 일어나라고 하고 손을 잡아주고 손을 부축하듯이 술이 취했으니까. 그래서 문 앞에 가서 문 잠겨있길래 두들기고 했는데 젊은 아가씨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여직원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친구 팀장인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해서 제가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술 안 마셨습니다 하면서 상황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만 그분이 언니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동생을 잡고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잠깐 늦었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전 안 들어가도 괜찮다고. 아니라고 했더니 아니 드릴 말씀도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거절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갔어요. 늦은 시간인데 불구하고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막 불상들하고 그런 색동의 이런 깃발들 막 이런 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당집에서나 볼 법한데 이게 왜 있지?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죠. 근데 주스를 하나 꺼내오시더니 저한테 마시라고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문턱에만 서 있었어요. 장면을 보고 놀랬기도 했고 늦은 시간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밖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언니분이 음료수 하나를 갖고 오시더니 드시라고 주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 손에 차는 그 묵주라고 그러죠. 절에서 준 묵주 같은 빨간색 묵주를 하나 들고 오시더니만 저한테 이거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오늘 고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답례로 드리는 거니까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거절하기도 좀 상황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감사합니다 하고 편안하게 쉬세요 가겠습니다 하고 따닥 나왔어요. 뒤돌아서 나오는데 뒤에서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맛있겠다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맛있겠다. 분명히 이 워딩이 그거였어요. 맛있겠다. 또 놀래가지고 뒤를 딱 쳐다봤는데 다 꼈죠. 이게 뭐지 하고서는 불안해가지고 그냥 따닥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주신 묵주를 차에 그냥 놔두고 돌려서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 길이 산길은 아닌데 좀 후미진 길이니까 집이 언덕백이었으니까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오다가 커브길을 싹 도는데 옆에 멧돼지가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멧돼지가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이트에. 진짜 딱 보고 제가 멧돼지를 본 적이 없어서 와 멧돼지다 이랬거든요. 멧돼지다 하는과 동시에 꽝 한 거예요. 빵 하고 놀래서 딱 섰는데 뭐 박았구나 큰일 났다 하고 내렸어요. 네.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려서 앞을 딱 봤는데 멧돼지 한 마리가 누워있는 거예요. 차 앞에 범퍼는 다 망가졌죠. 그리고 제가 내리막길이니까 세게 달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세게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보험사를 부르고 그리고 해가지고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집에 왔는데 그날 잠을 자는데 잠자리가 되게 뒤숭숭하더라고요. 그날은 증조할머니는 안 나오셨는데 그냥 제가 좀 악몽을 꿨어요. 그리고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출근을 안 한 거예요. 그 여자 직원이. 그래서 얘가 어제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그냥 어쨌든 결근 처리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3일을 안 나왔는데 그 3일 동안 제가 몸살이 왔는지 몸이 너무 안 좋지 막 으슬으슬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병원도 갔다 왔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저한테 그 상담받으시고 물건 사가셨다는 그 머리 백발인 아저씨 그분이 잔금을 치르시러 오신 거예요. 4번째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은 제가 퇴근하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여직원 집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차에다 놨던 묵주를 제가 빨간색인데 그냥 차에 놓기 뭐지 제가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백발인 신분 오셔서 인사를 하고 물건은 언제 배송이 될 거고 그러면서 사담을 나눴어요. 이사하시나 봐요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저렇게 보더니 반말로 요 며칠 무슨 일 있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없었는데 그냥 얼마 전에 멧돼지랑 사고 난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볼펜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제 손을 딱 보시더니만 갑자기 제 팔목인데 딱 잡더니 빨간색 묵주를 확 뜯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왜 이딴 걸 갖고 댕기냐고 그리고 이거 누가 줬냐고. 그래서 제가 뭐에 홀린 듯이 그냥 얘기를 다 했죠. 했더니만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런데 내가 조심하라고 했던 아가씨도 안 보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직원 집에 갔는데 그렇게 일을 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알겠대요. 그리고 내일 자기가 다시 올 테니까 그 여직원 집 주소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만 같이 가재요. 그래서 저도 몸이 안 좋았으니까 어차피 그 다음날 연차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은 저도 궁금하니까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다음날이 돼서 그분하고 만나서 그 여직원 집을 갔어요. 근데 그분 차를 딱 탔는데 향냄새가 막 되게 심하게 나는 거예요. 이분도 뭔가 좀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직원 집을 앞에까지 갔는데 그분이 딱 앞에서 차에 내리시면서 저한테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인상을 팍 쓰시더니만 제대로 씌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봐봐 그러더니만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저 문 앞에 봐봐 이러시는데 제가 그 볼링장에서 겪었던 만큼 정말 또렷하게 온 몸이 다 검해요. 검은데 머리를 장발로 기른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진짜 너무 무서워서 딱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대답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손을 끌고 가려는데도 제가 무서워서 막 뒷걸음질을 치는데 가도 괜찮다고 내가 있으니까 가도 괜찮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끌려갔어요. 끌려가는 와중에 그 앞에 보이던 형상이 진짜 연기처럼 싹 없어지는 것까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분이 맞다 하시더니만 차 트렁크를 여시더니만 깃발하고 칼 같은 거랑 이런 걸 막 챙기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뭐 무구라고 했나 그러셨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막 챙기시더니 저보고 좀 들어달래요. 그래서 저는 겁을 먹은 상태니까 진짜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었죠.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문을 막 누르시더라면 반말로 어디 흉한 것이 여기서 사람을 잡아놓고 당장 문 열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 언니분이 나오셨어요. 언니분이 나오더니 딱 문 열자마자 그 할아버지를 보더니만 소리를 빽 지르듯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따라온 동생이 저를 봤죠. 저는 무서워서 굳은 상태인데 어떻게 된 거냐고 팀장님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길래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오버버버 대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너도 내가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집에 텅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들어갔는데 그 할아버님이 저를 뒤를 보시더니 제가 들고 있던 거 싹 뺏으시더니만 둘은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안에서 막 진짜 욕이란 욕, 쌍욕이랑 쌍욕은 다 나오면서 그 언니분이랑 할아버님이랑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나요. 난리 났다. 네, 막 싸우는 소리가 나더니 내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여직원한테 저분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자. 근데 너 뭔 일 없었냐? 왜 안 나왔냐? 막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제 뭐 언니가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제 얘기를 했대요. 네. 제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데리고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도 무서워가지고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바탕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나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안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막 우는 소리가 나길래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있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그 할아버님이 이제 들어와 이러시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집이 깃발 있고 막 그 서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막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당집처럼. 그게 다 어지럽혀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땀 뻘뻘 흘리고 계시고 그러면서 셋을 앉혔어요. 그 언니라는 분은 계속 앉아서 무릎 꿇고 막 울고 있고 그래서 할아버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웬만하면 박수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여직원을 가리키면서 너 봤을 때 뭔가 아차 싶더라.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자네는 어떻게 그때 우연치 않게 걸려든 거다. 그 묵주가 너를 이제 꿰어내려고 이 귀신이 전달한 거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신기했던 게 부모님 다 사고로 돌아가셨지? 이러는 거예요. 그 여직원한테. 근데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이 언니랑 둘이 산 거예요. 이 여직원이. 근데 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신내림을 받았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할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내림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지. 그리고 얘 팔자에 무슨 신내림이냐? 도대체 누가 그랬냐? 허주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허주라는 말은 제가 그전에 몰랐거든요. 어떤 건지. 근데 이거 보면서 알게 됐는데 허주가 들어왔다. 근데 정말 독한 놈이 들어왔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를 뭐 흑암제천? 막 이런 식으로 칭하면서 사람들한테 있는 좋은 기운을 뭐 데려가려고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흑암제천?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거를 칭했대요, 본인이. 그러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꿰어내고 그리고 저한테 묵주를 줬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한테 그 할아버님 말씀하신 말이 저한테는 수호령이 있대요. 네.
그리고 나중에 해주신 말씀인데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기운이 있대요. 네. 그러면서 얘도 그걸 알아봐서 너한테 깨어내려고 그걸 줬을 거다. 근데 너 그거 계속 차고 있었으면 네 목숨도 위험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우선은 쫓아냈다. 본인이 쫓아냈고 그리고 한 번은 더 올 거다. 한 번은 더 올 거니까 어쨌든 너네 사정도 안 좋고 하니 그분이 돈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거주지 옮겨줄게. 이사를 해라. 근데 저희 여직원이 거부를 했어요. 나중에. 왜 거부한지는 모르겠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저도 이제 그분 모시고 내려오고 해서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 그 직원도 다시 출근을 했는데 한 3달인가 4달 있다가 그 직원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네. 너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언니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선 다 수습하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또 그분이 오셨어요. 할아버님이. 뭘 사러 오신 건 아니고 그냥 절 보러 오셨대요. 그래서 절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힘이 모자라서 네. 못 막았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불쌍한 것들 하면서 찌찌찌 차시고 그 여직원을 불러달래요. 네. 그래서 여직원을 불러줬죠. 그때는 이제 다 마무리하고 출근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다. 예. 그러니까 너희도 인연이고 너랑 나랑도 인연이고 하니 다 업보라 생각하고 순리대로 살면 된다. 그리고 너는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하면서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걸 주셨거든요. 그 여직원한테. 이거는 꼭 몸에 지니고 댕겨.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하면서 주셨어요. 그리고 넌 이제 가봐.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너한테는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너는 앞으로 진짜 착하게 살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 조만간 결혼 운이 있는데 결혼하면 조금 이런 일 줄어들 거야. 너한테 많이 꼬여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바로 결혼했거든요. 누구랑 설마 아니죠? 아니 저희 와이프. 지금 말씀하셨던 그 여직원? 아니 지금 현재 제 와이프랑. 저런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해에 그때도 저희 와이프랑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네. 원래 결혼 계획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예. 진짜로 그분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제가 마무리로 느낀 건 그분 말씀대로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좋든 싫든. 그렇지. 예. 그래서 그때 좀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게 돌비님하고 저하고도 분명히 인연에 이유가 있을 거고. 예. 저희 지금 여기 시들무 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하고도 분명히 인연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로라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야, 예. 그분은 나중에 알았는데 되게 유명한 박수무당이셨대요. 근데 그런 걸 저런 걸 이제 다 너무 많이 겪으셔서 네. 혼자 이제 그분 말씀은 도 닦으시려고 그냥 시골로 들어오셨다고. 근데 너네를 만나서 내가 하지 말아야 짓을 또 했다. 이러면서 나중에 한탄하시는 거 들었고 나중에도 그분한테 제가 한 번은 더 도움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좀 계속 알고 친하게 지냈던 그런 관계였어요. 진짜 마이키님께서 담담하게 얘기는 해주시지만 이게 겪어온 세월이 있고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고 근데 흑암제천이라는 그게 뭐 해석을 해보자면 그 제천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천대성할 때 그 제천일 거 아니에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예. 제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요. 그때 되게 한 3-4번 강조하셨어요. 예. 네, 그놈이 그 흑암제천이라는 거를 칭하면서 너희를 꼬들겼다라면서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걔는 허주래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검은 형상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거라고. 아니 그러면 그래서 얘가 지금 얘네를 다 꿰어내서 여기를 아예 그냥 다 먹고 있었던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하늘처럼 높은 검은 돌이라는 뜻인 건지 뭔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검은 건 검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본 정말 지금도 이제 생생한데 그 옛날 산적들 이렇게 머리 길게 장발해가지고 예.
그런 모습에 몸 형상은 전부 다 시커맸어요. 그런 존재가 네. 있네.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했던 건 제 눈에는 어떤 것도 안 보였었는데 그분이 너 나랑 가면 돼 하고 손을 잡고 끌고 손 앞을 딱 봤는데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무슨 말도 못하겠고, 야, 이게 뇌리가 정지가 된 거죠. 한마디로 사고가. 아, 그러네. 근데 그 흑암이라는 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위암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두운 걸 뜻하겠지만, 암흑 할 때 암도 어두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과 맞먹는 엄청나게 어두운. 뭐 무슨 이상한 존재긴 하네, 확실히. 그렇죠.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네.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악귀나 허주들이 잘 들어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본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도 생겨나질 않는다. 야, 그렇게 잠깐만.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따지면 악마 아니야, 이거? 악마 중에 하나의 존재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왜냐면 신부님들이 계시고 네. 목사님들이 계시고 네. 어쨌든 악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당도 아무리 허주라고도 하지만 그런 악한 존재와 싸우시는 무당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야,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만하네요. 그 존재 자체가 일단 거론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제가 네네. 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본 적은 있어요. 네. 근데 그냥 그분은 악귀라고만 하셨어요. 어쨌든 뭐 악한 존재. 네, 악귀라고 하셨고 그 후로 그 여직원은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마이키님께서 그래도 너무나 섬뜩한 하나의 또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모르는 존재들이 아직도 시들무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흑암제천 도대체 뭘까요? 그 존재가 사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뭐 악한 존재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 악한지가 좀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도대체 무슨 존재일지 흑암제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혹여라도 아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마이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마이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마이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 목소리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키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좀 최근 일이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돌비님을 만나고 최근에 좀 이상한 일이 또 주변에서 생겨서 저를 만나서 네, 조금 피곤합니다. 저를 만나서 그러니까 희한하게 여기 시참하고 나서 원래 그전에는 조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네네. 그리고 나서 요번에 그 일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다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따끈따끈한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귀신을 보고 느끼시는 분들이 안 보여서 참여를 해요. 이제 안 보니까 괜찮겠지 하고 참여하시다가 다시 이런 쪽에 발을 들인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다 보면 이제 하다가 보면 또 힘드신 상황이 발생을 하면 한 몇 달, 한 달 이렇게 쉬다 오세요. 그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지만 그런 경우도 많았다. 잘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사실상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실제로 돌비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그라이십니다. 마이키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볼링센터에 저랑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겪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같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불과 일주일?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시참하고 겪었던 일인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은 아니고 본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여자친구랑 그리고 집을 들어가게 됐어요. 아파트였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저한테 오더니 자기 어제 오늘 좀 이상한 일을 겪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여자친구랑 저녁을 먹고 잠깐 앉아서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꾸만 뒷목 있는 데를 이렇게 자꾸 쓸어내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뒤에 자꾸만 뭐가 걸리적거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 간지러운 거 있으면 내가 긁어줄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근데 그러면서 다시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눈에 여자친구 뒤쪽 머리카락이 이렇게 뒤에서 손으로 위로 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떠올랐다가 떨어졌다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순간 무서워가지고 둘이 굳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근처에 사신대요. 그래서 그날 너무 무서워서 바로 부모님 집에 가서 잤대요. 그리고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으려고 하고 있는데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났대요. 예, 제가 휘파람 잘 못 봅니다.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2번 났다가 안 났다가 2번 났다가 안 났다가 이게 반복이 되더래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왔나? 하고서는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머리를 못 감고 나왔대요. 머리를 감으면은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무서워서 머리를 도저히 못 감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을 그냥 했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좀 이상하긴 하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가 끝나서 그리고 그 친구는 그날 다시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있는데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자기 내일 출근을 못 하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말 미안한데 형 잠깐만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알겠다 가겠다 하고서는 밤에 갔죠. 그때가 10시 좀 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집을 갔더니 분위기가 완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펫캡이라고 해서 알죠. 예, 그거를 그 집을 이렇게 녹화할 수 있는 그거를 연결해 놨더라고요 휴대폰에. 근데 그 전전날 있었던 일도 그렇고 자기가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딱 켰는데 그때 그 장면만 안 찍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장면은 다 찍혔는데 자기네들이 그 후로 뭐 옷 입고 밖에 나가는 것까지 다 찍혔는데 갑자기 노이즈가 일더니 그 부분만 그 머리카락 이렇게 올라가는 그 녹화된 그 부분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이상하다. 근데 오늘 왜 불렀니? 그랬더니 집에서 자꾸 휘파람 소리가 난대요. 그 시간에도.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들어보자. 근데 저는 그때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못 느꼈거든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근무하면서 그 친구 버릇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지가 지 입으로 휘파람을 불어요. 그 친구 버릇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2번 싹싹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옆을 딱 봤더니 걔가 휘파람을 불고 있어요. 제 직원이. 그래서 야 휘파람 왜 불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안 불었대요. 뭔 소리야 너 지금 휘파람 불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자기 휘파람 분다는 생각도 안 했다고. 그러더니만 그래? 이상하다 하고 좀 있는데 또 휘파람 부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야 너 좀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 하고서는 너네 둘 다시 부모님 집 가서 자고 오늘은 내가 내일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저도 집으로 오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신 분이 그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 도와주셨던 박수무당 그 할아버님 예,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제자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저보다 딱 4살 어린 분인데 그분이 제자라고 하면서 저랑 또 알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무슨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빠 그 집에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야.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지 말고 자기한테 오래요. 그 밤에 거의 12시 좀 넘어서 그 친구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있더니만 친구가 가만히 저를 보더니 아휴 이러더니만 물을 막 찾아요. 책을. 그랬더니 딱 보더니 부엌을 가더니 쑥 있죠. 쑥을 이렇게 화로 같은데 조그만 화로 같은데 넣더니 쑥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 나오는 걸 제 몸에다 이렇게 불러요. 돌면서. 그리고 나더니 이제 됐다고. 그리고 거기 어디냐? 거기 내 직원네 집인데 한번 봐야 되겠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같이 좀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 다음날 됐고 저는 회사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그 직원네 집으로 바로 가게 됐죠. 네. 가자마자 걔가 오빠 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우선은 내가 한번 볼게 이러면서 쭉 집을 돌아봐요. 그러더니 베란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베란다 쪽으로 가더니 그 친구네 그 집이 베란다가 이렇게 확장형인데 통유리를 해서 이렇게 열 수 있는 창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열어줬죠. 그 직원이 열어주더니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빼꼼 내밀더니 아 여기 있네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밖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떨어진다 그러면서 잡아줬는데 그래서 그거를 싹 꺼내서 들어서 안으로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딱 폈는데 손바닥만한 인형이에요. 그냥 손바닥만한 인형,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인형. 그걸 보더니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직원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할 건데 그 신혼집이라서 미안한데 좀 향을 피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전날 저한테 했던 것처럼 해서 그 앞에 마트 가서 쑥을 사오더니 다시 쑥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집을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향을 쫙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 연기를. 향을 쫙 뿌리더니만 뭐라 중얼중얼 막 대요. 그러더니 그 인형을 딱 바닥에 놓더니만 가위로 배를 쭉 갈라요. 가르더니 인형을 딱 열었는데 죽은 거미가 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미 사체죠. 그걸 보고 다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아 이거는 양밥인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선은 내가 조치는 취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나도 가서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인대요. 거기. 근데 저도 갔을 때 거기서 뭐 이상한 걸 하나도 못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출근을 했는데 한 저녁 때쯤 됐는데 그 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막 뛰어오더니만 큰일 났다고. 왜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집이 난리가 난 것 같다. 그래서 우선 빨리 가봐라. 그리고 저는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오고 있는 길이래요. 그 제자라는 여자애가 오고 있는 길이래요. 그래서 잘됐다. 빨리 와라. 여기 지금 무슨 일이 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오자마자 같이 제가 그 직원네 집 다시 갔어요. 갔는데 이 여자친구가 무서우니까 자기 오빠를 부른 거예요. 예. 집으로. 오빠를 불러서 같이 있는데 이 오빠가 갑자기 부엌을 가더니 부엌에 있는 집기들을 막 부수기 시작하더래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 부엌에 있는 찬장이 뭐 발로 차고 막 욕이라면 욕을 다 하더래요. 얘가 무서워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의 직원이 가서 뜯어 말리고 이렇게 눕혔는데 그때서야 정치를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상황이 다 정리가 됐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집 문을 초인종을 누르고 그 직원이 문을 딱 여는데 제 눈에도 보였던 게 검은색 연기 같은 게 그 오빠라는 사람이 거실에 누워있고 네? 그 여자친구가 옆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그 옆에 검은색 연기 같은 게 사람 현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 제자 여자의 손을 딱 잡았어요. 무서워서. 딱 잡고 야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 나봐 그러더니만 잠깐 나오세요. 근데 들어가더니 품에서 뭘 딱 꺼냈는데 예. 그 방울 있죠. 예. 그 방울을 빡 흔들면서 네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고 어디 여기서 착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냐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막 거기서 뭘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참 그러는데 제 눈에는 그때까지도 그 검은 현상이 보였고 그러고 있는데 그 검은 현상이 갑자기 그러고서는 한참 있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도 안 보이길래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그 오빠분을 봤더니
그 오빠분이 눈은 안 감겨 있는데 눈이 하얗게 뒤집혀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앰뷸런스 빨리 부르자.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불어서 그 오빠분을 가고 남은 게 그 직원애랑 저랑 그 여자 제자 셋이 남은 거예요, 집에. 예. 그러더니 그 여자 제자애가 자기가 가서 찾아봤는데 양밥이 맞고 이건 누가 일부러 해놓은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데 그 인형이 있던 자리가 그 아래층하고 그 직원네 층 중간쯤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했으면 아래층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나가지고 내려갔어요, 아래층을. 띵동 했더니 남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그래서 사정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도 여기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일일까 막 했는데 그분이 근데 여기 그 전에 사시던 분이 여자분인데 일본이 자매가 여기 살았다더라. 근데 그분들이 이사를 간 이유가 위층하고 그 층간소음 문제가 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위층하고 그 아래층이 하루를 텀으로 해서 둘 다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우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얘한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젠 잘 다 됐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다가 그 패를 하나 줄 테니까 그거를 걸고 있으면 괜찮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걔네를 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한 거냐 그랬더니 그 무슨 퇴치법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 한 게 순소법이래요. 순소법. 순소법.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연기를 피워서 귀신이 싫어하는 냄새를 퍼뜨려서 쫓아내는 그게 옛날 방법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야 아까 본 걔는 좀 무서웠다 진짜. 걔는 아무래도 그 영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양밥으로 온 애 같은데 그러니까 순수 연가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선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지났는데 그 직원애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지가 이제 알아봤나 봐요. 근데 자기네 집에 그 전에 살던 그분들이 나간 이유가 집에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거미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집에서 구석구석에서 막 거미가 나오더래요. 그 전에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하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관리소 사람이랑 얘기를 했는지 그분이 얘기해 주는데 여자 일본 자매들이 좀 이상하긴 했다. 그러면서 뭐 일본 욕도 하면 막 칙쇼 막 이러면서 되게 심하게 싸웠다. 그리고 나서 글이 있고 그분들이 나갔는데 어쨌든 이사를 가셨으니까 관리사무소 입장에선 집을 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치우는 와중에 거기서 거미 시체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예. 근데 얘네들이 이사를 들어갔는데 그 거미는 한 마리도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가 지 입으로 휘파람을 부르는데 얘는 지가 휘파람을 부르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것도 그런데 뭐에 씌워서 자기가 이제 휘파람을 부는데 그걸 딴 데서 들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괜찮니? 그랬더니만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시참을 하기 위해 어쨌든 그 친구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내가 이런 거 하니까 네 얘기를 한번 하고 싶다. 그때 일도 있었고 그랬더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형이 볼링장에 귀신 있다고 했을 때 장난인 줄 알고 안 믿었는데 이젠 진짜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볼링장 귀신 얘기한 건 농담 맞아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끝났고 그 친구 집은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는 되는 거네요. 예. 해피엔딩 아니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돌비랑은 무슨 상관인가? 그게 예. 그 일이 생긴 게 제가 첫 시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몇 주 있다가 이 일이 생긴 거거든요. 네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저한테. 한동안은 정말 조용하게 살았거든요. 예. 예, 근데 시참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오랜만에 봤어요. 그래요. 귀에 정말 걸면 오랜만에 봤어요. 귀걸이고.
네,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나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잘못이죠 뭐.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런 말씀 아니고요. 그 일본 그 자매분들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돌비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네. 말씀이십니까? 네. 마스라이팅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네. 제가 우선은 다음에 예고? 또 예고를 좀 오. 해드릴게요. 네네네. 다음 얘기는 이거는 제가 사는 곳을 좀 오픈을 하려고 해요. 네. 예, 제가 강원도 홍천에 살고 있어요. 네. 홍천 하면은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홍천강. 네. 네. 그 홍천강하고 그거에 연관된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이키님께서 예전에도 참여를 해주실 때 강원도가 귀신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조금 탐탁지 않아 하셨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본인이 또 일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절대 여러분들 강원도는 진짜 산 좋고 물 좋고 다 맑아요. 거기는 제가 갔을 때는 저는 굉장히 힐링 받고 오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그럼요. 삼척 이런 데 가면 그럼요. 이렇게 한적한 바다인데 굉장히 좋은 바다 막 이렇게 보고 오거든요. 저는 가끔. 근데 강원도가 좋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귀신은 많다. 이거는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자, 네, 아무튼 다음번에 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봤을 때 돌비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저는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미 쪽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큼 그걸로 양밥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일본 쪽에 좀 거미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아침에 거미를 죽이면 안 된다 이것도 일본 쪽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뭔가 거미랑 연관이 있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